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이충환입니다. 우리 주변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순간 나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그들을 위해 우리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OBS 초대석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1983년 에덴복지원이라는 임의시설로 출발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덴복지재단. 중증 장애인의 장점과 정체성을 찾아 직업 재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복지 모델로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장애인들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곳, 장애인도 최고의 숙련공으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곳,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21세기 글로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덴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뭐 제 생활이니까 그냥 늘 편안히 대합니다. 예. 에덴 복지재단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여느 복지 시설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 그 어떤 그 소외계층, 소위 오갈 데 없다는 그런 어떤 고아나 어려운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예. 그런 법인의 인격을 만들어서 예. 그간에는 수용, 보호적 그런 정책을 써서 그렇죠. 그들을 거기서 뭐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막 그런 재우고 막 그런 생활, 그러한 하나의 그 시설들이 태반이었었습니다. 네. 그게 뭐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는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독거노인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제가 이제 72년도에 장애 운동을 하다가 장애가 돼서 본인이 이제 장애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에 대한 나의 요구가 전 스스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펼치면서 바로 그것이 모든 장애인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소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라는 데가 우리나라에 이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줘서 홀로 쓰기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 시설이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재단 명칭이 에덴이지 않습니까? 에덴인데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그 아담과 이브에서 따온 것인가요? 그게 에덴의 동산에서 따온 것인가요? 물론 제가 뭐 예수를 믿는 이제 그 백성으로서 에덴이라는 그 글자가 에덴 동산, 뭐 희락과 어떤 사랑이 늘 있는 또 영원히 살 수 있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솔직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에덴이라는 이름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쭉 운영을 또 해오다 보니까 그 에덴이라는 데는 고용을 아주 신성시하는 기업체의 네트워크이다. 또 이런 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영어 단어들의 앞글자들을 이렇게 EDM 해서 그렇게 이제 고용을 신성시하는 기업인 네트워크이다 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모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를 제가 먼저 한번 들러봤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맨 앞에 재단을 소개하는 그 홍보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움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고 차별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문구를 그 소개 영상 앞부분에 넣으셨습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수혜적 복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일방적으로 그 수혜자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그런 입장에서는 주로 부분이었고, 받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차별 없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장애인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공교롭게 여기서 말했던 것은 제 개인의 어떠한 그 과거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에덴복지원에서 에덴복지재단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파란만장이 있었는데 그 기회라는 두 글자가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생산자 복지를 이루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유도 선수로서 유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몸을 다쳐서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 이제 제가 기회를 달라고 이제 애를 썼을 때 기회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 가슴 속에 굉장히 아주 가슴에 아주 박혀 있었던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차별의 한 그러한 원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들한테 저는 좀 더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복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제 장애인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는 높입니다만은 아직 현실은 좀 요원한 그런 상태 같습니다. 최근에 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 영화 도가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거나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실 많이 실망이 돼서 그런 그 좀 너무 저속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의도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지만 또 제가 지닌 이 형편이 뭐 영화를 가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들어서 이제 사회에 또 이러한 국민들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장애 당사자이기도 했지만 또다시 그러한 부분의 환경은 장애를 또 장애인으로 몰아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주는 시사회였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조가 지금 세상이 다 그런 어떤 진짜 성적 그런 나쁜 그런 어떤 기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다시 돌이켜 보면 뭐 교가부 이건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그냥 사회복지 시설 쪽으로 그냥 몰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저는 장애로서 장애인 복지를 만들어서 지금 내 생명을 다하도록 해오는 이러한 이러한 제 인생이 너무나도 그런 일로 이렇게 뭐 우리를 지적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사회복지 시설에서 나타난 일이 아닌 걸 갖다 그렇게 그냥 나쁘게 말하면 매도하고 있고 이런 면이 상당히 가슴 아픈 게 보입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또 가슴이 아프셨군요. 그런군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제가 좀 더 말씀 표현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참 기관을 만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면은 엄격한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사전에 만들어서 해야지. 이건 무슨 일만 있다면 그냥 국민의 어떤 여론을 몰듯이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면 모두가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일들이 무슨 전체의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파요.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대두될 때 이제 반짝 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임시
이제 대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말씀도 드린 대로 좀 사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예, 예. 그 문제를 짚고 정부가 예. 느슨하거나 이렇게 게을리하지 말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냥 어떠한 그냥 이러고 조건이 가다가는 어떤 과정에서 그냥 몰고 하니까 예. 그게 과연 이렇게 좀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질 세상을 이렇게 예. 슬프거나 예. 참 마치 어둠의 세계로 몰아넣듯이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에도 뭐 참 비장애인들이 그냥 그 우리 어린 사회에 소년을 만연해 그런 사회 만연해 있는 그런 현상이다. 것들이 예. 있는 일들을 갖다가 그냥 크게 막 몰고 가면 오히려 이거는 장애인을 돕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더 오히려 코너로 몰아놓는 그런 이런 그런 측면도 장애를 몰아내는 그런 어두운 면을 오히려 더 시사하는 바가 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얘기가 처음부터 너무 좀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사장님 개인사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네네. 이사장님도 지금 몸이 불편하시지만 원래는 그 총망 받는 유도 대표 선수였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63년 때부터 이제 유도를 시작해서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한 72년 8월 1일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네, 연습하고 있는 연습 도중에 이제 연습하다가 이렇게 목경추 사호분이 네. 골절 탈골이 되면서 막 그 당시 때부터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네. 저기 저 이사장님이 사진 보니까 예, 저 가운데 모자 쓰신 분이 네, 옛날 그 일제시대 때 네, 그 김석원 장군이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 장군으로 유일한 분이었던 예, 분이 우리 성남고등학교에 예, 그랬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대표 선수가 있을 때 예. 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전국체전 서울 대표로 출전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 사진은 요것도 뭐 그냥 뭐 태릉에서 그냥 이렇게 예. 찍어둔 장면 같고요. 지금은 저는 뭐 우리 직원이 늘 이렇게 예, 그저 일상적으로 제 생활이 예, 늘 뭐 아침부터 예, 그저 닦고 씻고 모든 게 이렇게 우리 참 천사와 같은 우리 내 직원이 예. 저를 늘 도와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여쭙게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내가 이전 몸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제는 나에게는 세상이 없구나. 뭐 정말 절망이었고 뭐 이젠 뭐 죽는 길이 나한테는 최선의 방법이겠다. 이러고 상당히 뭐 완전히 좌절을 하고 많이 힘들었었죠. 네. 네.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이사장님 장애를 극복하고 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남달리 어린 시절 자라는 과정에 상당히 그 어떤 그 장난이 심하고 아주 제 동네에서 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장난꾸러기였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예. 나름대로 뭔가 광명의 빛이 참 철부지 같은 내가 그래도 유도를 해서 어떤 선망의 예. 대상이 예, 되고 예. 살아왔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이런 운명이 저한테 돌아왔잖아요. 그런 이후에 제가 일단은 마치 사형 선고, 더 이상은 회복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절망 속에서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네.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네.
어떻든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 우승컵을 갖다 드리는 게 예. 저는 그냥 워낙 뭐 개막날에 자라왔던 내가 그래도 운동해서 참 내 아들 그래도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그냥 그게 기뻤고 보람이시고 네, 보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겠군요. 부모한테 같은 그 메달이나 컵을 갖다 드리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힘이었고 또 자상하신 저희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것들을 그 장난꾸러기였지만 또 이제 그래도 운동을 통해서 부모에게 그냥 그랬던 그 마음이 저희 어떤 그 원동력으로서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다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치시고 난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이제 또 운동하던 제가 주변을 돌이켜볼 때 이제는 뭐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을 저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라도 제가 어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선후배들이나 또 나를 가르쳐줬던 어떤 사범이라고 스승 같은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변 의식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주변 많은 분들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사랑이 결국은 다시 이사장님을 이렇게 세운 원동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에덴 복지원을 설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계기가 또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76년도 무렵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우리 후배 장은경 선수 또 조재기 선수 김영철이라고 그 제일교포 선수들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 은메달을 땄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유도 선수로서 다 하지 못했던 거를 유도 코치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제가 한번 유도 코치를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학교에다가 유도 코치를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그것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알게 돼서 제가 이런 복지 사업을 하게 된. 처음에 그 에덴 복지원은 규모가 작았죠. 제가 듣기로는 한 5명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오늘날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복지재단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렇게 이제 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로구 독산동에서 처음 이제 에덴 복지원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5명의 장애인들과 같이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 에덴 복지재단이 되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게 이사장님 젊었을 때 저게 이제 모습 같은데. 그 시작할 무렵에 제가 이화식품이라는 구멍가게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재원, 경제적 자립을 스스로 하면서 저걸 통해서 제가 이제 에덴 복지원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자립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살아온 그 계기, 아주 초창기 거의 막 참 고생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거는 몇 번의 이제 독산동, 구로 5동, 개봉동인데 거기에 이제 저기 시설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군요. 설립된 지 이제 28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처음부터 이런 규모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런 유도 코치로서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네. 그 계기가 예. 굉장히 상처가 돼서 예. 저는 이제 장애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아주 기본적 바탕이 됐었기 때문에 예.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큰 뭐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예. 일단은 그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뭐 공동체 의식이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 단계까지 뭐 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 네. 단지 이제 그렇게 강인한 어떤 의지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예. 그저 열심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저 장애된 지는 40년 또 이 에덴을 시작한 것이 한 28년 정도 예. 이렇게 되어 와서 지금의 뭐 여기까지 왔죠. 그러시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에덴 복지재단은 일을 하는 장애인들의 재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 직업 재활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울이고 계신데 이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째는 네. 것이고요.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됐든 그 직업을 갖는다는 것만큼의 네. 기쁨이 없습니다. 나이 먹고 정년퇴직을 했어도 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사회에 어떤 열등이 되거나 침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장애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국민에게 손 벌리고 살아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네. 단지 일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자신에게 큰 어떠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갖고 네. 세상을 좀 선의의 경쟁도 해가는 어떤 좋은 그런 계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일이라는 것만큼 참 일을 주는 것만큼의 좋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장애복지 정책이 변화돼가는 하나의 첫걸음이고 예. 그게 길목이다. 예. 그래서 저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네. 사회 통합의 첫걸음이 되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에덴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그 장애인이 경제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곳인데 에덴 하우스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지금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에서는 그간에 뭐 여러 가지 그 품목을 가지고 했었지만 네. 지금은 한 95, 6명이 그 전국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그 지금 종량제 나오는 게 저기가 에덴하우스인가요? 이제 에덴하우스입니다. 네,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인데 저기에 이제 저게 지금 종량제 봉투.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종량 제도에 의해서 예. 거기에 규격 봉투를 만들어내는 예. 그 봉투를 여기서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 생산 시설하고 전혀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똑같으네요. 없죠. 예. 단지 좀 더 기계가 예. 장애인에게 조금 특수한 예. 거기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떤 안전사고를 좀 예방하는 거라든지. 네. 근데 저 보십시오. 저기 저 지적 장애인인데요. 네. 일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참 열심히 전혀 뭐 열심히 다르지 했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정부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저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최고의 복지, 최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9월 28일인가에 파주에 네. 중증 장애인 일터인 형원이라고 문을 열었어요. 네. 형원. 이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인데 네.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 형원은 장애인 직업 재활 운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다수고용 사업장은 지금 그 우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된 이제 그 사업장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사업장의 이름을 제 호를 따서 형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네. 호가 형원이. 네, 예. 그래서 땄는데 거기는 좀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첫째는 보통 장애인 그러면은 어떤 단순 노동, 그래서 단순 노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조금 기술적인 기술 집약적으로 예.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는 좀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데요. 친환경 친환경 세제를 세제, 만들고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참숯이라든지 네.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이 참숯이 예. 상당하게 평이 좋습니다. 지금 네, 네. 생산되는 제품들이 보이네요. 제품들입니다. 예. 네. 저 제품들이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형원이 그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에 어떤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준비하면서 가는 과정이지만 어떤 좀 그 첨단 기술적으로 네. 어떤 그 공동 브랜드를 네. 우리가 에덴과 형원이 우리 에덴 목적에 공동 브랜드를 써서 예. 이제는 우리가 어디 뭐 삼성 이러면 그냥 그 이름에 의해서 그렇죠. 알 수 있죠. 국민의 예. 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만들어준 제품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예. 그냥 장애인이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도 좀 어디가 좀 부족한 거 있겠지라는 게 그거를 떠넘어서 품질이나 가격에도 좀 당당하게 예. 이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노력할 거고요. 또 노동 집약을 기술 집약적으로 저희가 예. 좀 장애인들에게도 좀 그래도 부가가치가 좀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서 반응은 괜찮습니까? 뭐 사실 형원의 세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만든 제품 중에 네. 참숯이라는 이 세제는 예. 아주 상당히 평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좋다면 저 주부가 장갑을 끼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그 세제를 가지고 예. 어떤 식기를 닦는다든지 여기서도 예. 손이 아주 이렇게 막 부드럽고 네. 뭐 2차적인 어떤 그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저도 꼭 한번 네. 사서 써보겠습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요. 지금 대부분이 많이 어떤 이런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이제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정에까지도 저희 제품이 잘 좀 배달돼서 네.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 물품이 이렇게 뭐 고귀하구나 네. 하는 그런 거를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운동 차원에서 좀 이렇게 팔로도 좀 적극적으로 개척이 돼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사과는 착한 소비, 예? 착한 소비 예, 운동을 예. 통해서 예. 그게 그냥 장애인의 생산 물품을 강매하거나 억지로는 또 그럼요. 일회성의 예.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그렇기 때문에 되죠. 저는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내세워서 네. 긴 안목을 보고 좀 장애인을 대하고 오히려 장애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좀 브랜드 이상의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선택하고 네. 기왕이면 내가 이거보다는 내가 이걸 써서 사회에 그렇죠. 좋은 일을 그렇죠. 해야겠구나. 예. 뭐 좋은 소비, 예.
착한 소비가 되는 그런 사회 운동을 저는 같이 병행해서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절실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형원에 이제 저 중증장애인 작업장인 형원에 네. 이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처럼 중증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어떻게 적응들은 잘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 부족하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비장애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장애인 3명 내지 5명이 좀 공정에 나서서 예.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좀 슬기롭게 예. 경영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제도고 법에서 그거를 보충해 줘야 되고 또 정부가 그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인데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장애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문제가 실제로 조금 피부에 닿는 그런 어떤 제도와 정책이 좀 나타나서 좀 경영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너무 어떤 그냥 경영이 압박되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사장님께서는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 이렇게 장애인 직업재활운동, 복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올해 3회 직업재활의 네. 날을 이제 지난 10월 28일 날 행사를 치렀는데요. 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 생산 기반 확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제품 만들려면 시설 조건이 돼줘야지, 그렇죠. 생산 조건이 예. 돼줘야지 예. 만들어서 필요로 한 국민한테 제품을 안내해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좀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제 저거는 작년에 이제 2011년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원년에 해당하고 제가 이제 이거 특별법이 제정이 됐군요. 제정돼 있죠. 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예, 제정돼서 저 진수희 장관 모시고 몇 분 이제 그랬군요. 위원님까지 오셔서 장애 생산 물품들이 생산된 전국에 물건들이고요. 431개의 직업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 물품들이 아주 다각도 다각면에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비자들께서도 그 국민들이 정말 같은 값이면 좀 애정 있게 그분들이 만들어진 그 제품이 16개 곤역별로 판매 시설까지도 설치되어 있고요. 직업재활들이 431개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선택하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1030 운동을 펼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그게 이제 자연순환 건데요. 2009년도 10월 30일 날이 제가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중앙회 회장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마트에서 직업재활의 날을 행사를 하는 그 날짜입니다. 그게 10월 30일 날. 그래서 10월 30일을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게 1제로 3제로.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삶도 없다 이런 일하지 의미가 않으면 되네. 살아갈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최우선의 복지가 일자리다. 일이 곧 복지 아니냐. 이런 이제 대화가 자연이 되는데
그런 대화가 많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이제는 그냥 어떤 게 정치적 대화가 아니라 정말 이런 생산적 목적을 이러면 이런 현장을 정말 만들어서 예. 그 복지의 방향과 그런 걸 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운동이었군요. 장애인 직업 재활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야 참 한심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네. 그 장애인 한 사람이 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얼마나 기쁘고 소망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저 얻어먹는 사람 같이 먹여주고 사는 것보다는 일을 통해서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것을 저는 저 현장에서 우리 장애인 근로자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제일 큰 소망을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번에는 그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제도의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이 발전됐죠.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너무나 이제 이런 장애 정책이 소위 말하면 탁상공론으로 예. 또는 뭐 정치적으로 너무 복지를 이렇게 좀 매도해서 예.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 장애복지가 잘 가려면 나눠주기 식의 어떤 그런 복지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혜적 네, 복지 수혜적 이런 그러면 안 식으로 되고 된다. 예. 이거는 장애 당사자 하나하나가 피부에 닿는 예. 그런 정책을 피도록 하는 것이 예. 그게 뭐 그 형태만 많으면 뭐하고 숫자만 많다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예. 직접 좀 피부에 닿는 정책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 이제 사업장에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장애인을 고용할 바에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 이런 네. 예, 말들을 합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그런 인식들이 남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뭐냐면 의무고용이라 하는데요. 예. 그 30인 이상 회사는 의무고용하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산성이 없는 그런 직업적 중증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려다 보니까 사업주가 그냥 부담금을 내고 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무고용이라는 게 그 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걷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게 네. 정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장애인들이 만들어진 생산물품을 소비해주면 네. 그러면 그만큼 장애인의 어떤 고용을 해준 그런 그렇죠. 예. 저로 해서 예. 좀 많은 소비 운동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그런 만큼 소비가 되는 만큼 일자리는 자연히 이제 비례해서 나와지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이사장님 이제 모시기로 해놓고 네. 저도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진국에는 그 다양한 장애인 그 고용 복지 모델들이 네. 있더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장애인 고용 복지 모델이 이제 필요할 텐데 에덴하우스나 형원이 그런 한국형 장애인 고용 복지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구딜이라는 예, 이제 좋은 구딜, 프로그램이 예, 이제 있고요. 인더스트리가 네. 있죠. 네. 그다음에 뭐 3알, 예, 일본 같은 데는 뭐 제3세터, 예, 뭐 러시아, 소련 같은 데는 그 뭐 동방성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의 그 좋은 모델 그 뭐냐, 참 우리 에덴복지재단 중증장애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건 있는데 조금 미흡한 마음이 이제 있으면서 저로서는 좀 우리 한국의 직업재활로서 좀 대표성을 갖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네. 지금 시범 실시하는 다수고용 사업장을 네, 예. 저희가 선정받아서 예. 지금 이제 그 일을 성공히 예. 잘 하게 되면 예. 예.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어디다가도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 모델이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착한 소비 운동이 예. 좀 그냥 서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국민 속에서 예. 또 어떤 국가에서도 서로 같이 좀 이렇게 네.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좋은 어떤 성공 케이스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그 든든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아까도 드린 대로 그냥 여야가 그냥 어떤 그 복지 어떤 쟁탈하는 식의 네. 이론적 얘기가 예, 아니라 예, 예.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에덴복지전 에덴하우스라는 데가 바로 그것이 정책이고 그 정책을 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실천의 현장이다. 그러면요. 예. 그거는 한 그 전 국가대표 선수가 전신마비가 돼서 한 일생을 40년의 예. 일생을 놓고 예. 그거를 정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저는 이제 83년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헌신적으로 해오신 네,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게 국민과 우리의 정말 정부가 같은 좀 힘이 돼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상의 제도가 되고 어떤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그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말로 앞세지 말고 네. 또 이렇게 예산을 불필요 없는 낭비로 하지 말고 그 예산도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네. 진짜 장애인 스스로의 피부가 닿게끔 피부에 와닿게끔 예. 스스로 그들한테 그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복지 정책의 현장들을 예. 많이 만들어서 예.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가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예산이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부족하죠. 예, 많이 굉장히 부족하죠. 부족하죠. 또 그 현장이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는 면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위 이제 비장애인들의 시선 또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 비장애인 또 스스로 기울여야 될 노력들.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에서 꼭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전 모든 국민이 그들 속에 들어와 참여해야 된다. 예. 참여와 그들의 좀 행위가 예. 함께 동반돼서 직접 그들과 같이 좀 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막 국민들의 자세와 마음이 예. 되어지면 정말 그런 속에서 자연히 어떤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이 제도가 나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어떤 국민들이 직접 좀 참여해서 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는 뭐 우리가 요즘 보면 나눔 운동, 예. 뭐 기부 예. 문화 같은 게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이렇게 소비 운동을 장애인들이 만든 거를 좀 착한 해서 소비 착한 운동. 소비를 예. 해주면 이게 이제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일에 착한 소비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 이상하지만 어떤 사회복지라는 것은
첫째가 투명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예.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정부가 예. 직접 개입해서 뭐 감독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국민은 참여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예. 잘 만들어질 거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는 또 네. 감시할 부분들은 감시하고 감시하고. 관리할 부분들은 네. 또 강력하게 관리하고 네, 그런 거를 게을리하다 보면 예. 더 큰 이 호미로 말걸 카레로 막 그냥 그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요. 예. 그런 걸 좀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그 외에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막 그것은 어떻든 그 우리가 곤욕 예. 지역에서 많은 그 소외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는 좀 배려, 우리 국민들이 그들과 같이 좀 배려해서 예. 찾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결국 참여인데 그러한 어떤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정말 막 그러한 어떤 그 곳곳에서 예. 행위와 행동, 사랑이 그냥 자연히 이끌어가는 좋은 사회 구조가 오히려 되어지고 예.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 대한 좋은 제품을 소비해주면 다시 좋은 일자리가 나와지니까 그래서 뭐 제 2차, 3차의 어떤 좋은 그런 사회 사회 문화, 좋은 문화 운동이 되기도 하는 예. 이런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중증 장애인 사업장 형원. 형원, 네. 이사장님 호라고 하셨죠? 네, 그 형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 형원이 예. 큰 사람, 큰 덕망이 환하게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형원. 예. 그리고 형원 향기가 넓은 그리고 펼쳐지는 예. 펼쳐지는 형이고 또 이 원은 동산원 향기를 예. 넘쳐지는 겁니다. 향기가 넘쳐나는 네. 뭐 동산 뜰이다. 네, 뜰입니다. 예. 이사장님 그 향기가 넘쳐나는 뜰을 네.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0 착한 소비 운동 1030 캠페인을 운동하고. 벌리겠다는 예. 것이 저의 어떤 확고한 이제 심정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첫째 우리 에덴에서 앞으로 이끌어갈 운동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 네. 그렇군요.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너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지 말고 또 좋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내다볼 때 좀 긍정적으로 내 자신이 장애라는 어떤 한계에서 그런 한정된 생각을 좀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드린 말씀대로 장애 당사자들도 배려할 수 있는, 서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서로 아픈 상처를 서로 이렇게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소망 있는 마음을 갖고 본인이 생활하면 거기서 다시
아주 좋은 엔돌핀이 나와서 세상을 좋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과 함께 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건네는 일입니다. 든든한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일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OBS 초대석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